959번입니다.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하죠. 자, F 함수, G 함수, H 함수가 있는데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고요. 자, 공역이 0, 1, 2입니다. F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2에게 화살을 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절대값이 1이 되겠네요. 그리고 0일 때는 절대값이 0이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에 있는 원소 하나당 y 원소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x의 모든 원소가 y에 하나만 대응이 될 때 바로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소가 두 개에 대응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원소가 대응되는 값이 없으면 그것은 함수라고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원소가 하나에만 대응이 돼야 된다고 해서 all one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G 함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4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어디에 화살을 쏠 데가 없네요.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0이 되겠습니다. 0일 때는 0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바로 공역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와 0이 어떤 y의 원수와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올의 위배가 되죠. 따라서 니은은 함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h 함수도 한번 보면요.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라는 바로 원소와 y 공역에 0, 1, 2가 있을 때 자, 이번에는 함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놨죠.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바로 그 y 값이 1이 된다. 자, 우리가 보통 이 hx를 y 꼴 hx, y 꼴 fx, y 꼴 gx라고 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y 꼴 1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x가 0보다 적을 때는 y 꼴 2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자, x의 구간에 따라서 나누어진 함수라고 해서 구간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양수일 때는 1에게 화살, 음수일 때는 2에게 화살을 쏘면 된다. 0일 때는 1에게 화살을 쏘네요. 자, 음수니까 2에게 화살을 쏘고, 음수니까 2에게 화살을 쏘면 되고, 자, 0은 바로 여기에 있죠. 어디에? 1에게 화살을 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되죠. 따라서 비록 Y 원소의 0에는 대응되지 않았지만 자, 올 개념과 원 개념이 다 적용이 되었으니까 디귿도 함수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필수전 960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R에 대하여 R에서 R로 함수, 즉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그래프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달라고 하죠. 자,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뭡니까?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Y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면 그래프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기억은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니은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Y축과 평행하게 그리면 이 그래프와 만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그려버리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잖아요. 따라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을 때도 있고 무수히 많이 만날 때도 있으니까 함수가 되지 않겠네요. 자, 다음은 어떻습니까? 원인데요. 원도 우리가 함수가 아니죠. 여기서는 만나지 않지만 여기에서 몇 점에서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접한다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자,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리얼은 어떻습니까? 리얼은 Y축과 여러분들이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비록 그래프가 꺾여져 있지만 함수에 바로 위배되는 경우는 없죠. 자, Y축과 평행하게 그으면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리얼도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구간별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과 리얼이 바로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961번입니다. 두 집합 x와 y가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럴 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바로 Y의 원소에 일단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수적으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처리하면요. 이 X의 정의역, 이 범위를 가지고 Y 범위를 체크하면 되겠어요. 저 x 플러스 1의 범위를 알려면 바로 좌변과 중변과 우변에 모두 다 1을 더해주면 되겠죠. 1을 더해주면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누가 x 플러스 1? 그게 바로 fx잖아요. fx가 y니까 y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천히 해볼까요? 여기도 그냥 x 모두 다 1을 더한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로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도 1을 더해주면 2가 되겠죠. 그럼 이 x 플러스 1이 바로 y가 되죠. y 즉 fx가 되니까 y 값이 바로 0과 2 사이가 되네요. 0과 2 사이 이 이상과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y라는 공역에 이 자체가 치역이 되니까 바로 부분집합이 되므로 바로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2번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 모두 다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부호가 바뀌어지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부호가 바뀌어지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바로 마이너스 2x가 크고 바로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y로 바꾸어도 y는 조금 이따 바꿔볼게요. y 자리에 여기에 마이너스 2x에다가 1을 더했죠. 그리고 1을 더하면 3이 되어서 이 자체가 y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3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것은 y집합과 동일하죠. 자, 같은 집합도 바로 부분 집합이 되니까 2번도 바로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3번은 자, 절대값이 있는데요. 자, 천천히 해보면 일단 x-1을 구해보면 각각을 얼마씩 바로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1이 얼마나 1을 빼버리면 0보다는 작거나 같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준다고 그랬죠. 자, 각각의 여러분들 절대값을 한번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여기는 0이 돼버리고 여기는 2가 돼버리죠.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절대값 x-1이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로 바뀔 것입니다. 각각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의 절대값 x-1이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y집합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므로 3번도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4번은 어떻습니까? 4번은 바로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자, 각각을 제곱해 주면요. 얘를 제곱하면 1이고 얘를 제곱하면 1이니까 결론적으로 x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제곱을 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범위를 체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범위도 제곱하면 모두 다 양수가 되고 0보다 크고 1보다 큰 쪽에도 모두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런데 0은 0이 되기 때문에 x제곱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2를 더해 주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얼마보다는 바로 3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니까 바로 y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공역에 포함이 되니까 4번도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이 그러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x 플러스 1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좌변, 중변, 우변에 1을 모두 다 더해버리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1이 얼마보다는 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자, 이 수를 모두 다 제곱을 해주면 양수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보다 2의 제곱 4보다는 작겠네요. 여기에다가 2를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보다는 2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러면 바로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바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죠. 이해가 됩니까? 이 y의 바로 치역이 되잖아요. 이 치역이 이 공역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오버리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여기 구한 이 y의 범위가 바로 무엇이다? 치역이 되죠. 그 치역이 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지만 바로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y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y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y 절편이 1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기울기가 1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즉 x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1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1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기 때문에 바로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겠다? 자, 정의역에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바로 치역은 어떻게 되는가? 치역은 바로 가장 낮은 값이 얼마입니까? y 값이 0이고 가장 높은 값이 2가 되니까 이 부분이 치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2까지의 치역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공역에 포함이 되니까 바로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나요? 자, 다음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오른쪽 아래를 지나면서 y절편이 얼마가 되고 y절편이 1이 되면서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절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가 0이 되어버리면 x절편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고 1이 여기라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y값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이 되어서 3이 되고요. 자, 1을 대입해보면 y값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값이 가장 큰 게 3이고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는 이 공역에 포함이 되죠. 바로 이 치역이 마이너스 1과 3으로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3번은 절대값 그래프죠. 자,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죠? 1이죠. 그러므로 이 1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자, V자 모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절대값 앞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고 절대값이 2가 되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에서 1까지는 이 그래프가 되죠. 이 그래프가 되면 바로 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일 때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 1이니까 바로 0과 얼마 사이가 되겠다? 1 사이가 바로 치역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 안에 치역이 포함이 되니까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4번은 2차 함수죠. 꼭지점이 0,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2라고 한다면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고 자, x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대칭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꼭지점이 0이니까 꼭지점이 x좌표 0이니까 1을 대입하면 바로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나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그래프가 해당이 되니까 자, 그래프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만 바로 그래프가 되어서 바로 치역은 어떻게 된다? 가장 낮은 값이 2가 되고 가장 높은 값이 3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치역이 되는데 2에서 3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치역이 0에서 선생님 여기 잘못 적었네요. 그죠? 0이 아니고 여기 2였네요. 그죠? 2였으니까 2에서 3까지 돼야 되겠죠. 여기서 잘못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자, 실수한 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도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점이 꼭지점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상수 부분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바로 꼭지점에 바로 무엇이 된다? 좌표가 되는 거죠. 자,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자,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이 4가 되고 4 마이너스 2는 2가 되니까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나요? 바로 이 점에서 이 점까지가 되니까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되어버리면 치역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나요? 치역은 바로 y값이 바로 가장 큰 값에서 작은 값까지니까 y축의 그림자를 비추면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이 공역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마이너스 1부터니까 공역에 포함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이런 제한 범위가 있을 때 바로 정의역과 공역이 있을 때는 이 함수 5번 함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한 범위가 정의역과 공역이 없으면 실수 전체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바로 함수가 되겠지만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을 어느 부분 제한 범위를 둬버리면 함수도 함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도 이용해봤고 수식으로도 이용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찾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요 4번에서 선생님이 여기 미스했는 것은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봤죠. 그죠? 여기 2를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0이라고 적어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962번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전체라고 했죠. 음이 아니니까 0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0과 4 사이에서는 x 플러스 1, 즉 y 꼴 x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돼요. x가 4보다 클 때는 바로 fx-4, 사실 합성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나 그것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는 있습니다. 일단 F3은요, X가 3일 때 Y 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X가 3일 때는 위의 식과 아래 식 중에 0과 4 사이에 3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3 플러스 1이 되어서 Y 값이 바로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F29는요, 어떻습니까? 29는 4보다 크죠? 따라서 F29는 X자리에 29를 대입하면 바로 20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죠. 근데 25도 함수값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니까 또다시 X자리에 2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F25는 또 누구랑 똑같다? 21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21은 4보다 크니까 또다시 x자리에 2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다? 바로 21에서 4를 뺀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F29가 F25와 같고 또 25가 F21과 같고 21이 17과 같잖아요. 그러면 얼마씩 작고 감소됩니까? 4씩 작고 감소가 되죠. 즉 4의 배수는 없애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4, 6이 24, 4, 7이 28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바로 F 얼마와 똑같아 된다? 그 남았는 1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을 대입하면 13이 되고 13을 대입하면 9가 되고 9를 대입하면 5가 되고 5를 대입하면 1이 되죠. 따라서 F29, F25, 21, 17 이런 바로 함수값은 바로 F1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F1을 구했더니 이번에는 1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0과 4 사이에 들어가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두 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0과 4 사이일 때는 그 x값에다 1을 더해주면 되고 4보다 클 때는 바로 그 x를 바로 다시 4를 뺀 함수값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함수 fx에 대하여 f의 3분의 x 플러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5와 같아요. 바로 얘는 함수 fx가 아니라 이 x자리에 3분의 x 플러스 1이 들어왔으니까 사실 합성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합성함수를 좀 더 자세히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지만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F2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 말은 이 괄호 속을 무엇으로 2로 만들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 괄호 속이 2가 된다는 말은 3분의 x 플러스 1이 바로 2가 되는 x값을 한번 찾아보면 x 플러스 1이 6이 되어서 x가 바로 얼마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5를 대입하면 바로 F2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x자리에 5를 대입하면 5 플러스 1이 6이니까 3으로 나누면 2가 되겠죠. 따라서 X자리에 5를 대입하면 F2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X자리에도 5를 대입해 줘야 되겠죠. 똑같은 X니까. 따라서 25에서 5를 뺐기 때문에 바로 F2의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합성 함수가 되는데 요 갈로 속에 있는 요 값 자체가 2가 되는 x 값을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64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가 유리수라면 x에다가 1을 더해주고 x가 무리수이면 그 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즉
유리수일 때는 함수값을 x 플러스 1로 보면 되고 무리수일 때는 마이너스 x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2차 방정식이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다음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알파와 베타와 알파, 베타 곱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곱은 두근의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곱을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두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자, 1분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두근의 곱은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찾아봅시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가면 바로 근을 찾아야 되니까 짝수 공식 바로 a분의 1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반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3의 제곱 9가 되죠.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니까 루트 12는 2 루트 3이 되겠죠. 아, 그러므로 근 두 개 알파, 베타가 모두 다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 이것들은 바로 무리수 집합의 원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무리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알파, 베타를 대입하지 말고 이 x가 알파가 무리수이므로 뭐가 된다? 이 식은 바로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베타도 무리수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수를 더해서 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무엇입니까? 유리수죠. 유리수므로 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바로 마이너스 3에다가 F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유리수니까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이 두 수를 뭐 해버리면 되겠다? 더해버리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더해줘도 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이 되어서 플러스 6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2를 빼면 되니까 2를 빼야 되나요? 뭔가 잘못되었습니까? 다시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알파 베타의 곱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곱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마이너스 2를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해줘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F 알파가 되고요. F 베타이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F에 알파, 베타는 벌써 우리가 마이너스 3으로 처리해 버렸네요. 자, 그러면 알파가 무리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도 무리수니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은 유리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두 건의 합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A분의 B의 보호반대니까 마이너스 6이죠. 아니면 이 두 수를 더해도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 6이 되고 6 플러스 2가 되어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 x 값이 유리수냐 무리수냐 아니면 또 앞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0과 4 사이냐 4보다 크냐에 따라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함수를 적용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